사회문제론 5주차인 노인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김수민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문제는 무엇일까? 두 번째, 노인 돌봄과 부양 문제는 어떠할까? 세 번째, 현재 노인 복지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노인 문제는 무엇일까? 노인 문제는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일어난 사회 문제 중 노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 문제의 원인들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인 세 가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의 핵가족화입니다. 과거에는 3세대가 같이 살아가는 대가족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 가족 형태는 대부분 2세대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로 노인들의 외로움과 빈곤 문제 등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업입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노인 문제가 증가하며 우리는 어떠한 노인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통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 변화 추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고령화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를 의미하게 됩니다.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게 되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고령 인구가 되었고 앞으로 2025년도에는 초고령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노인 인구를 분석한 지도를 보시면 고령 인구가 20% 이상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초고령화인 지역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연동, 명동, 삼청동 등 강북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소득 성장 약화, 질병, 고독, 무의가 나타나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생산성 하락, 부양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통계로 나타낸 것입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노인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 뒤로 직업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과 소외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8%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빈곤에는 실업 또한 영향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노인들의 빈곤 문제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 돌봄과 부양 문제는 어떠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왼쪽 통계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결하였지만 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로 인해 해가 지날수록 사회기관에 부양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빈약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독거노인 비율은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증가하게 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란 가족, 친구,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사망한 후 통상 3일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통계 없는 죽음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독사가 노인의 문제에만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독사에는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고독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독사 사건을 보겠습니다. 4일 오후 2시
59분 부산 기장군 한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A 70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의 한 주택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지 1년여 만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백골 상태로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달해졌다. 라는 구독사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년 부양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 부양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한 명당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노년 부양비는 2020년 21.8%지만 향후 2035년에는 47.9%로 약 20%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에는 4.5명이었지만 2040년에는 1.7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 문제입니다. 노인을 돌보고자 할 때 경제적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높습니다. 치매 노인 돌봄 비용을 보게 되면 약 30에서 40만 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도표를 보게 되면 하루의 반은 노인을 돌보는 것에 시간을 쓰게 되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이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노인복지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노인복지정책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서비스 체계입니다. 소득보장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대상으로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65세 이상 노인들을 뜻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과 관련 없이 요양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편적인 체계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유형으로는 공익활동, 재능나눔 활동, 시장형 사업단 등이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만 65세 노인입니다. 다음은 실버 사업입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실버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버 사업이란 노년층을 위한 상품, 서비스, 편의시설 등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이에 대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홈케어 서비스 사업, 유료 양료 및 요양시설 등이 있습니다. 실버 사업은 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 취미 등 여가생활 등으로 그 산업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노케어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안부 확인, 말벗, 생활안전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 문제를 가족에게만 지우게 하지 않고 이웃 동년배 그리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돌아가실 뻔한 노인분을 노노케어로 발견하고 목숨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있어 이는 실용도도 높은 복지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정책 중에서도 해외에서는 어떤 노인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주로 자발적인 부양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은퇴자 마을 선시티입니다. 이는 2만여 개의 실버타운과 2천여 곳이 넘는 은퇴자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곳이 바로 은퇴자 마을 선시티입니다. 4만 명이 거주하며 골프장, 병원, 수영장, 영화관 등 모든 시설은 다 입주해 있습니다. 또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거주자들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핀란드 실버 공동체 루프키리입니다. 이곳은 친구였던 할머니끼리 서로 도와가며 외롭지 않게 살아보자고 아이디어를 내 만든 실버 공동체입니다. 또래끼리 활발한 교류,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한 자기계발 등을 통해 입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루프키리는 노인복지가 발달을 된 북유럽에서도 시니어 주거 공동체의 대표적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 부양 공동체 쉐어 가나자와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등장한 은퇴 커뮤니티입니다. 노인과 학생,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은퇴자의 입주 조건은 50세 이상이고 학생들은 저렴한 월세 대신에 월 30시간의 자원봉사 의무 시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령자도 일과 봉사를 합니다. 즉, 이 공동체에서 노인은 누군가에게 부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친구이자 동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발표한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